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상으로 매매하실 때 팁은 뭐냐면 그냥 대장주 옆에 있어야 돼요. 전 이거 정부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큰 흐름은 못 막을 거다. 그럼 이번에 잠시 얘기하셨던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번에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그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도 그렇게 모습이 안 좋았어요. 네. 메타버스, 뭐 NFT 관련된 게임주, 엔터주들 뭐 안 좋았는데 이게 사실 매번 이럴 때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식상하지만 이 생명력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약간 어떤 조정으로 봐야 되냐, 기간 뭐 이렇게 일시적인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상대적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가 대형 우량주,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오르는 날 메타버스, 뭐 NFT 얘네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시장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조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우량주들은 지금과 같은 그 부침을 안 겪으면 지금 그 지수 레벨대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가 못 오르면 시장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형주가 쉴 때 이것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슈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특이한 거는 그럼 이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게 그동안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무슨 테마 중에 하나냐. 근데 그것 치고는 이 띠임이 너무 커요.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과거 인터넷처럼 새로운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다. 아, 저 양반은 왜 답을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려. 그래서 더 간다는 거야. 뭐, 막차야.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닷컴 버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신조류가 우리 생활을 딱 친 거 아닙니까? 닷컴만 붙으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닷컴 버블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을 회사들도 있어요. 살아남은 회사들은 거함이 됐고 또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러다가 죽은 회사들도 많잖아요. 많죠. 지금 이것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죽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념 정리가 안 돼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는데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을 파악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흔한 말로 그냥 개나 소나 우리도 합니다 이러면 다 오른다. 근데 왜 게임주였냐 그럼.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 그렇죠. 개념을 아이템 거래가 네, 그거 늘 하던 거니까 아니면 이 메타버스나 NFT에 대해서 이거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설명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된 듯한데 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게임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걸 한다 이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금방 오는 거예요. 아, 그거였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대금은 암호화폐로 주고 등기권리증은 NFT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이게 도대체 뭔지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키기 제일 좋은 산업이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게임 말고 다른 데로 확산돼 가잖아요. 그 종국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쿨다운이 될 거예요. 그 쿨다운이 되는 사이에 옥석이 가려지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인류의 생활을 디지털 라이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꾸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거라면 그래서 우리한테 실제적인 어떤 이득이 되고 그런 게 된다면 그때는 실제적인 이득을 챙기는 대형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상으로 매매하실 때 팁은 뭐냐면 그냥 대장주 옆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변두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현재 위메이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단기 몇 개월간 뭐 4배, 5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거 좀 비싸니까 옆에 들어오른 옆에 관련주 조그만 주들 그러니까 뭔지도 잘 모르는 것들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좀 안 좋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위메이도 있지만 제 생각엔 뭐 예를 들자면 이건 뭐 추천 아니지만 카카오 게임 같은 거 게임이죠. 예를 들면 얘는 카카오라는 집단이 일단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걸 하셔야지. 이게 이런 회사도 있었어 게임 만드는 거 이거 가시면 이거는 제일 먼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차피 이 시장에서 새로운 주류가 흘러왔는데 나는 그건 못하겠다. 안 한다.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번 잃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몰빵을 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50% 정도 현금이 돼서 10이나 20% 안에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쫀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샀다가 익절하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되고 대형주 오르는 때 빠지면 그때 조금 들어가 있다가 오르면 턴구 나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현재 50% 정도 주식을 갖고 있고 뭐 우량주 중심 그다음에 50%는 현금인데 그 가운데 1, 20%를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NFT를 접목한 그런 뭐 어떤 엔터사나 아니면은 게임 회사들 자꾸 발표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좀 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새로운 어떤 성장 그 모멘텀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기업들에는 투자를 좀 조심하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설이에요. 네. 그 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다 아시지만 NFT라는 게 기술적인 그 파운데이션은 다 블록체인 기술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랑 차이점은 이건 유니크하다는 데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거나 새롭게 뭘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은 아닌데 다만 우리 기업에서 그거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냥 누구나 다 접목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뭘 좀 봐야 되냐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회사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오는가. 근데 이게 접목한다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의 대장이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암호화폐 뭐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백서 하나만 만들고. 네, 그래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똑같은 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과연 이게 할 수가 있는 기업이 지금 한다고 그러는 거냐. 이거를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하는 거는 쉬운데 이거를 정말 성공시키는 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어떤 자원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딩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멘텀이 있는 어쨌든 대장주 근처에서 좀 놀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NFT 게임에 등급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허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게임의 그 뭐죠? 이게 사행 산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산업을 막게 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퍼뜩 생각난 게 비트코인 몇 년 전에 그게 딱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정부라는 게 이제 뭔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뭐 만든 사람이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게 뭐 인류의 디지털 라이프를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되는 쪽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를 제동을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도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금지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나라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전 이거 정부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런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크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정보가 없이 또 정부 입장에서 그래. 새로운 거 니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재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게 서로 보완되면서 결국은 큰 흐름은 못 막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하여튼 이런 흐름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은 좀 불안하니 지켜보고 우리 그 1차 버블 끝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곧 시점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저울질하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이게 짧으면 괜찮은데 이게 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희 버블이 그래도 한 1년 이상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짧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나면 바로바로 익절해서 이렇게 한쪽에 이익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아차 싶으면 그냥 팔아버려도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런 종류의 거는 아까 제가 골프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짧은 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드라이버 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사놓고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보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 2박 3일이라도 충분히 상황이 바뀌면 하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난 그런 거 싫다. 난 그런 거 싫어 그러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죠. 참 이게 참 선택의 기로에 선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부만 해보시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해보시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향후에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게 진짜 메인스트림의 하나로 딱 올라섰을 때 여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서부터 해봐야 뭐가 됐든 이해를 좀 하시는 느낌이 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정말 이게 이쪽에 손대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만 갖고 좀 해보시라.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 모든 화두가 이 메타버스 뭐 혹은 게임주, 위메이드 뭐 말씀하신 카카오 게임즈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몰려 있는데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대세는 카카오였잖아요. 카카오 얘기가 요즘 쑥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이런 뭐 또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 우리나라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이 지금은 이제 조금 너무 홀대받고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충분히 조정도 거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좀 지나야 이쪽들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강력한 게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러게요. 그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골목 상권으로 한번 그랬는데 지금 뭐 메타버스 또 한다고 나서기도 좀 그렇고 지금은 그냥 근데 이건 제 느낌인지 뭐냐 준비는 상당히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상황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럼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나 네이버 지금 매수의 시점으로 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네. 분할 매수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약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 이거를 보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주가라는 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총량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거를 얼마 사겠다고 정하시면 제가 대선 때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잡아서 이걸 어떻게 나눠서 내가 사야 되겠다. 대선 때까지 나눠서.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날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떨 땐 그런 말씀 드려요. 돈이 없으면 그냥 한 주씩 사시는 한이 있어도 꼭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네. 그게 오히려 멘탈도 편안하고 나중에 평균 단가 보면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죠. 네. 지금 대선 전국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죠. 여당, 야당 이제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선 정책주로 상당한 상승을 기대했던 게 이제 건설주잖아요. 네. 근데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왜 이럴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그냥 지금 그 주택에 관한 건을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이게 제가 이제 자꾸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무슨 비난이나 뭐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 양측의 후보가 다 내놓고 있는 주택 정책이 이게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원전도 마찬가지죠. 원전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한전 기술 같은데 원전 설계팀을 해체하고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어제였는데요. 24일 날 내부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원전 왜 그 팀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건 이제 뭐 그 회사 자체 내부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시그널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원전은 건설에 비해서 좀 움직이는 건 뭐냐면 해외 수준, 그래도 해외 수준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뭐 거죠. 외국은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계속 네. 발표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 대선 전국에서 한 번은 꼭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막 그러니까 기다렸던 분들이 미리 샀던 분들 지루하니까 벌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꼭 건설만 보지 마시고 뭐 시멘트 같은 것도 뒤쪽 건자재나 뭐 이런. 왜냐하면 이게 집이 뭐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멘트 같은 거 많이 올랐어요. 시멘트가. 근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질 때 시멘트 값이 5배나 올랐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만약에 대선 후보들 얘기처럼 그렇게 집을 짓는다면 시멘트 진짜 거의 파동에 가까운. 진짜 지금 당주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 떠오르는 게 건설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납품하는 그 건자재 쪽 이쪽은 시멘트라든가 이쪽은 공급 철근 시멘트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도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없이 재미없지만 그럼 하나 똑같은 거죠. 소재주는 좋잖아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시멘트라는 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A 회사 제품은 꼭 어디까지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카르텔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싣고 다니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역두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역에까지 실어서 역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거죠. 그 가격이 5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요 건설사들도 막 배당을 못 받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멘트 같은 거 만들 때 석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석탄 가격이 더럭같이 올라 있으니까 이게 계속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셔서 꼭 건설이 아니라도 이렇게 그건 조금 폭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건설보다도 오히려 그 뒷단에 건자재, 시멘트 이런 쪽이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찾아낼까 막 고민 중이어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